주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2월 도매 재고 증가가 예상치를 상회한 데다 유로존 회원국들이 그리스 지원에 적용할 금리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우는 장중 한때 11,0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5.2%로 종전보다 0.6%포인트 상향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이 상반기 6.6%, 하반기 4%를 기록하면서 연간 5.2%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내일 금강산 면회소를 포함해 남측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현장 입회도 요구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대책을 논의합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최근 사흘 동안에만 확진이 5곳으로 늘어나는 등 구제역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사상 최고인 경계로 높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씨의 최혜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드디어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7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1720선대로 밀려 내려왔는데요. 장중에는 연중 최고점을 다시금 경신해 1737포인트까지 갔었는데요. 결국 장중 최고점과 종가를 비교해봤을 때 10포인트 정도 아래로 밀리면서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얘기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5원가량 밀리면서 1120원대를 훌쩍 깨고 내려간 것도 역시나 부담이었는데요. 문제는 외국인 수급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1거래일 만에 정규 시간만 따져봤을 때 순매도 우위로 일단 전환을 했고요. 장외 시간에 순매수 해주긴 했었지만 선물 시장에서도 장중에 8,000계약 가까이 팔기도 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양시장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9포인트 빠진 1724포인트로 끝이 났습니다. 코스닥은 1포인트 떨어진 512포인트로 코스닥도 나흘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보시겠는데요. 아시아 증시는 일단 하루 만에 모두 다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재가 있었는데 3대 지수를 모두 다 보았을 때 1% 이상 오른 곳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주말 지나면서 뉴욕 증시 마감도 보시겠는데요. 다우의 마감 지수가 가장 놀랍습니다. 1997포인트, 심리적 저항선이라 불리는 11,000선에 불과 3포인트도 남겨놓지 않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1,000선을 터치하기도 했다는 소문입니다. 이렇게 마감 지수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보다 자세히 뉴욕 현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다우지수가 장중 한때 기다렸던 1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다면서요? 네, 경기지표 호조에 힘입어 뉴욕 증시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70.28포인트, 0.64% 오른 1997.35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클로징 벨이 울리기 몇 분 전 한때 11,000포인트를 잠시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우의 11,000포인트 돌파는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가 붕괴한 2008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S&P 지수는 0.67%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0.71%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미국의 2월 도매 재고가 0.6% 늘어나 2달 연속 증가하고 도매 판매도 0.8% 늘어나면서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그리스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그리스 외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돼 투자 심리를 북돋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당장 오늘 알코올을 시작으로 미국에서도 1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11,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어닝 일정 좀 챙겨주시죠.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다우지수 11,000선에 다시 도전합니다. 이번 주부터 개막하는 어닝 시즌 결과가 다우의 11,000포인트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오름세에 대한 조정 우려도 있지만 이번 주는 주요 경제 지표 또한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여 7주 연속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 개선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 지표는 좋아져도 기대치 이하이면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12일에는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알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13일에는 인텔, 14일에는 JP 모건, 16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을 내놓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대손 충당금 적립이 지난 분기로 끝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은 상당히 밝습니다. 톰슨 로이터의 조사에 따르면 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은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6.8%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분기에는
72%의 기업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 호재로 뉴욕 증시가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적 스케줄은 챙겨 보았고요. 이번 주에 또 어떤 지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에는 주택과 무역 수지, 소비자 물가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13일에는 2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고 14일에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되는데 전월보다 0.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확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에는 FRB의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의 지역별 경기를 파악할 수 있고 3월 소매 판매와 2월 기업 재고가 발표되며 15일에는 3월 산업 생산이 발표됩니다. 16일에는 3월 주택 착공 실적과 4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돼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주택 시장이 봄과 함께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경기 회복 열쇠를 쥐고 있는 소비의 추세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상품 쪽 얘기도 궁금한데요. 뉴욕이 이렇게 다우가 11,000선에 근접하면서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사흘째 하락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뉴욕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흘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 속도가 다소 빨라 경계감이 작용한 데다가 피처의 그리스 신용등급 강등이 투자 심리를 들이킨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9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날보다 55센트 0.64% 하락한 배럴당 84.8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금은 그리스의 등급 하향 조정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불러오면서 연중 최고치인 온스당 1160.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유가는 빠져도 금은 계속해서 달리는군요. 4개월 내 최고치 금값이 온스당 1,160달러를 넘겼다는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 갖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금요일 우리 장 외국인 매도 때문에 7일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1720선까지 일단은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좀 피곤하기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예. 다우가 장중에 11,000선을 찍었어요. 예. 다우는 이제 11,000선을 넘으면서 지난주도 역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도 보면은 그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연속으로 5주 연속 한 1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하면서요. 3월 이후에만 한 7조 6천억을 이렇게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보면은 작년에 그 저희가 그 FTSE 선진지수 편입을 앞뒀을 때의 그 모습과 흡사하고요. 네. 우리 증시가 이제 98년도에 증시 개방을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이 했던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보면은 기관들의 그 하이닉스나 이런 기아차에 대한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대규모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요인이었고요. 네. 또한 그 국내 증시가 이 수출 경기 위주의 그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양극화 현상 때문에 그러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고점에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장 중에 봤을 때 21일 만에 외국인들의 순매도 전환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외 시간 거래에서 지금 다시금 플러스로 좀 많이 들어오면서 그렇게만 따지면은 순매도는 아니다 이런 분석도 뒤따르고 있는데 어쨌거나 금요일 장 중에는 팔았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기관의 그 펀드 환매에 따른 계속해서 입지가 좀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마저 덜 사주니까 역시나 빠지는구나 이런 인식이 지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도 좀 중요할 것도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또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저희 환율이 이제 거의 최근 들어서 최고치까지 이렇게 지금 워낙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위안화 절상이 되면은 저희도 또 워낙 강세가 아무래도 조금 더 되면은 저희 주력 그 품목인 수출주에 아무래도 약간 좀 영향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지금 그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런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그 변수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외국인들이 그 지난주에 그 장중에 매도로 돌입을 변화를 했는데 네. 그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일일 평균 매수량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환율이 그 1,100원대 초반까지 그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그런 IT나 또한 그 수출주들의 그 앞으로 지속적인 그 상승을 좀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주간 전망을 이제 각 언론사에서 한 걸 쭉 보니까요. 일단 조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둬야 뭐 1,7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있을 수 있어. 뭐 예.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예. 역시나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지금 저희 증시도 뭐 그 미국 때문에 쉼없이 이렇게 달려왔지만은 지난주에만 뭐 일일 펀드 환매가 한 5천억씩 네. 하면서 뭐 펀드 환매 대책반까지 꾸려질 정도 맞습니다. 됐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번에 그 작년 9월과 1월 그다음에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 일반 투자자들과 특히 펀드 가입하셨던 분들의 그 학습 효과가 네. 지금 계속적으로 환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지수가 오히려 1,750을 넘어서서 네. 이렇게 1,700 후반 정도 가야 이 환매가 조금 멈춰지면서 기관들의 뭐 매수력도 좀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1,700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는 보통 저희가 이렇게 100단위로 올라갈 네네. 때 그런 마디 지수가 중요하고 최근에 20일 이평선 근처가 한 1,700선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런 1,700선의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조정 있을 때 들어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뭐 사상 최대 영업 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도 보면은 IT 기업들이 뭐 그 IT 섹터의 실적 전망치가 약 30%씩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특히 뭐 애플이나 퀄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실적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적의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저희 국내 IT 기업들도 여전히 실적이 그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2분기 좀 길게는 3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나 하는 그런 눈높이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직까지 그런 IT주들이 바로 주도주에서 탈락하는 그런 현상은 뭐 발생하지 않으려고 아직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당장 화요일 밤에 미국에서는 인텔이 IT 대장주로서 처음 또 IT 섹터 내선 실적을 내놓게 되는데 그 실적도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른바 인텔 효과가 또 우리나라까지 미칠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오늘 삼성생명이 드디어 상장하는 날 아닙니까? 이 변수는 없을까요? 삼성생명이 지금 이제 곧 조만간에 청약을 네. 예, 들어가고 이제 네. 5월에 이제 상장이 되는데요. 네. 지금 뭐 외국인들한테 한 40% 정도 배정이 돌아가고 네. 그다음에 국내 일반 투자자한테는 20% 정도 돌아가니까 일반 투자자들한테 한 1조 원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조 원 정도의 그 시장의 자금이 삼성생명 청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것도 역시 약간 저희 국내 증시 수급에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겠고요. 예. 특히 이제 환율에도 그렇죠. 그 달러가 그 유입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 환율에도 약간 그 더 원화 강세 쪽으로. 예, 그런 약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단기적으로 좀 미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거 보면 지수로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고 수급 쪽도 외국인들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 속에 뭐 삼성생명 관련해서 또 청약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화가 더 많아져서 원화 강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IT 자동차 섹터 수출주는 좀 불리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IT가 여전히 꺾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조정할 때 IT 쪽으로 역시 들어가는 것이 유효하겠네요. 예,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뭐 이제 그 하이닉스나 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자동차에서는 뭐 기아 자동차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 3D TV가 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어제도 뉴스 보면 뭐 LED 산업은 뭐 네.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뭐 삼성전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에이스디지텍, 뭐 TLI 뭐 이런 쪽들의 종목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또 한솔 LCD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조정이 있으면은 예. 이 IT는 계속 간다라고 하셨지만은 소위 말하는 주도주 그러니까 IT 자동차 말고 다른 비주도주들과의 어떤 스리슬쩍 갭 메우기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조정을 받으면서 예, 지수가. 그렇죠. 예. 뭐
그 지지난주에는 은행주가 조금 회복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그 주에도 해운주들이 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수보다 아웃퍼폼을 했는데 네. 지난주에는 이제 해운주들이 그 중국에서 그 철광석 가격 급등에 대한 그런 보이콧으로 이제 네.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그 한 2달 동안 그 수입을 안 하겠다. 예, 예. 그렇게 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대표적인 벌크 선사인 대한해운 같은 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해운 업종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락했을 때 네. 조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뭐 다른 패널분들한테도 계속 IT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뭐 부품주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IT 자동차 섹터는 비슷하지만 조금 값이 싼 중소형주 쪽으로 공략해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누차 많이 들어서요. 재밌게도 해운주 얘기를 하시니까 해운주에 대한 종목 하나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볼까요? 뭐 해운주는 이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데요. 그래서 네. 회복 초기에 그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또 빠질 때도 조금 약간 급하게 빠지고 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아직 그 경기가 IT처럼 본격 회복됐다고 이렇게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해운사 이제 그 대한해운을 제가 이렇게 약간 중형주인데 네.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대한해운은 이제 뭐 석탄이나 석탄, 그 천연가스 원유 등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대표적인 벌크 선사인데요. 네. 뭐 우리나라의 포스코나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의 주 매출처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기에 영향을 받고 또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유가 원료가 연료가 그 석유이기 때문에 유가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해운이 이제 작년에 매출은 약 2조 한 8천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그 물동량이 감소하는 덕분에 한 4천억 정도의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그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고 또한 그 중국이 최근에 그 석탄이나 철광석을 많이 그 입도선매를 하면서 네.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많이 올라가서 BDI 지수 한 3,500까지 올라가고 네. 한 2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대규모 적자에서는 이제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뭐 차트를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최근에 이제 그 대한해운이 그 주가가 한 43,000원대에서 약 한 석 달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요. 예. 그 2분기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면서 뭐 지속적으로 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 뭐 한 5천원대까지 한 달 만에 뭐 거의 한 50% 가까이 이렇게 한 40% 상승을 했다가요. 예. 이 고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그 철광석 2달간 그 보이콧 하겠다 네. 그런 거하고요. 그다음에 전환사채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그 500억 정도 그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네. 이게 42,500원에 전환되는 물량인데 네, 그것보다 지금 주가가 높네요. 예, 높으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63만 주 정도가 나왔고요. 지금 주가가 지금 56,700원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지속적으로 이번 달에 여전히 그 나머지 물량 한 47% 정도가 네. 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올 때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면은 그 2분기 이후에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뭐 상승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 하면 조금 더 전환사채 물량이 더 나올 때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사실 나오고 있고 그 제가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니까 매일 그 뭐 한 2만 주, 만 주씩 이렇게 전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뭐 중순 이후로 또 물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정도에 사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지금 56,700원인데요. 네. 보면은 43,000원에서 6만 한 5천원까지 약 2만 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네. 기본적으로 한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5만 한 4, 5천 원 정도가 이제 그 매수 매수가. 단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근데 장중의 변동폭은 좀 있기 때문에 그 손절 라인은 사실은 제 보기에는 크게 손절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뭐 데이나 짧게 매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2분의 1의 그 지지가인 5만 3천 원이 하락을 하면은 네. 일단은 뭐 손절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그 이 주가가 작년도에 2009년도에 6월 달에 급락하기 시작했던 7만 원 정도의 수준을 목표가로 두고
그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해운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특징주, 테마주 찾아보는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무섭게 번지는 구지역 얘기가 오늘 아침 또 나옵니다. 사상 첫 경계 경보가 지금 발령됐다고 하는데 중앙 백신이 상한가 가기도 했었잖아요. 오늘도 역시 구지역 테마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 구제역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 코스닥과 거래소의 시장 자체가 테마가 그다지 많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기보다는 좀 단기성으로 나오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제역 관련주들은 말씀하셨다시피 백신주나 닭고기주들 그리고 수산주들 그 대국 같은 소고기 수입 업체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 실적 부분이 워낙에 좀 부실한 상황이라 추격 매수는 다소 좀 부담스러워 보이고요. 오히려 구제역 관련해서 좀 테마가 될 수 있는 업종으로 보자면은 닭고기 관련주들이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림 같은 주식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만 기타 좀 실적이 많이 부실한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좀 하림, 마니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2주 신고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하림 차트 보면서 가격 얘기도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예, 하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전일 같은 경우 구제역 테마와 더불어 3,665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3,600원 정도 수준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하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기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종목이고 닭고기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1분기를 비롯해서 올해 같은 경우 실적 부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강력한 추세는 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으로 시작을 할 경우는 좀 소폭 올랐을 때도 좀 추격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3,400원 정도 가격대가 다시 무너진다 그러면 매도하셨다가 3,000원대 초반에 다시 진입하시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구지역 테마가 움직이긴 할 텐데 다른 것들은 좀 단발성일 수가 있겠지만 실적 개선과 기관의 수급까지 좀 바탕이 되는 닭고기 관련주 그중에서도 하림은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언제나 뉴스를 통해서 테마를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요. 구제역 관련 뉴스는 저희가 다뤄보았고요. 두 번째로 어떤 뉴스 볼까요? 예, 1분기 부품과 소재 수출이 517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대일 무역 적자나 대중 무역 적자, 최근 들어서 수출 관련주들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에 따른 부품 산업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반도체 관련해서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STS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 SL과 화신 등 종목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때마침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금 IT 자동차 약간의 조정이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가격스러운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자그마한 부품주에 대한 관심들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에서 하나 그리고 IT 쪽에서 하나 이렇게 좀 볼까요? 예, 일단 IT 반도체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기사에서도 이제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비수기가 없이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되고 있는데요. DDR 가장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DDR3 부분에 있어서 메모리 쪽에 DDR3 수혜를 입을 수 있는 STS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로서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분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삼성전자 쪽에서 매출이 많이 수주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 들어 주가도 8,300원 고점을 이제 형성한 후에 이제 5,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7,000원대에서 이제 한 2주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과 실적 향상을 더불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좀 시도할 만한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이제 SL이라는 그 자동차 전조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전조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 역시 주요 매출전인 현대 기아차가 판매 호조로 인해서 전조등 시장이 좀 확대로 인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이제 해외 쪽으로 본격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린 상태고 SL 같은 경우는 GM 쪽의 납품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
회복과 더불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주가 역시 8,700원 고점을 형성한 후에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고 10,000원 이상의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SL 차트를 보면 쭉 밀렸다가 지금 다시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을 막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에 만약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매수가로 괜찮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봉합권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0원 정도 수준에서 크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 가격 정도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STS 반도체도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매수 가격 조금 얘기를 해 주시죠. 예, STS 반도체 같은 경우도 큰 상승보다는 지금 현재 횡보하고 지금 에너지를 좀 모으는 과정으로 생각이 돼서 네. 7,190원 보합선 부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원 부근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뭐 수출 그리고 관련해서 특히나 뭐 부품이라든가 소재 비중이 크게 좀 기여를 했었다라는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요. 저희가 IT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각각 하나씩 봤었는데 STS 반도체, SL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마지막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예, 스마트폰에서 가장 최근 들어서 좀 각광을 받는 서비스로 위치 정보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각종 뭐 소셜 네트워킹이나 네. 뭐 증강현실 그리고 뭐 각종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터넷 포털도 이제 사업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으로 GIS 위치 기반 산업이 좀 확대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선도소프트 그리고 필링크, 포인트아이, 인스프리트 같은 종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테마 중에서 단말기 쪽을 좀 얘기를 하실 건가요? 단말기보다는 일단 소프트웨어 쪽의 기술이 가장 좀 중요한 기술로서 네.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두 종목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는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서 이제 필링크라는 종목인데 네. 뭐 위치 기반 증강현실이라는 서비스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증강현실이라는 서비스를 구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 그리고 영상과 그 위치와 접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을 보유한 뭐 상장업체로서는 유일하다는 분석이 얼마 전에 좀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역시 주가가 크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5,700원 정도까지 주가가 8,000원대에서 5,700원까지 하락한 상태긴 하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올해의 가장 큰 이슈로 좀 대두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뭐 매수가는 역시 5,700원대 정도면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지고 있는 상태로 생각이 돼서 5,700원대에는 뭐 매수를 하셔도 무리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증강현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필링크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찍으면은 그 관련 어떤 물체이든 검색을 또 하는 데 있어서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은 꼭 필요하다고들 하죠. 뭐 클라우드 컴퓨팅의 테마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필링크 전 고점을 다시 한번 뚫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예, 한 종목 정도 더 보시면 선도소프트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소프트웨어 업체고 소프트웨어 쪽 국내 그 GIS 위치정보 서비스의 소프트웨어 시장의 70%를 점유한 업체입니다. 또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치정보 서비스 강화와 더불어서 국내에서는 또 유일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뭐 위치정보 서비스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또 관심도 여전히 필요해 보여서요. 뭐 이 종목 역시 그런 시장 상황이 좀 시장에 공개가 되면서 4,6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다시 3,600원대로 좀 하락을 한 상태이긴 한데 이미 바닥권에 대해서는 주가가 좀 형성이 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3,600원대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GIS 소프트웨어 시장의 거의 한 70%를 지금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희가 선도소프트 얘기를 들어봤는데 언뜻 그 증강현실이 굉장히 핫한데 그 증강현실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필링크가 선도소프트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도 선도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필링크 같은 경우는 뭐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필링크가 제가 보기에도 뭐 향후 실적 부분이나 시장의 확대 시에는 좀 더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필링크 같은 경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10일 월요일 4월 셋째 주 첫 거래일 이제 개장을 약 한 3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1720선대 정도로 많이 내려오면서 주가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7일 만에 일단 조정을 보인 것이었는데요. 주말 들어서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다우가 장중에 11,000선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장 일단 신세계를 시작으로 우리도 어닝 시즌에 본격 돌입을 하게 됐는데 어떤 모습으로 시작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예상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3포인트 정도 뛴 1727포인트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도 2포인트가량 올라서 514선 정도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 일단 조용할 것 같고요. 포스코가 2% 이상의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빠르게 또한 회복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오늘도 조정, LG화학이 오늘 또 하락세로 접어드는군요. LG디스플레이도 2% 이상이나 하락폭이 컸었는데 오늘 아침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밀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은 보합으로 끝났었는데 오늘은 플러스고요. 신한지주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KB금융도 보합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플러스로 방향을 좋게 잡습니다. 현대중공업도 2% 가까운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LG전자도 오늘 1% 정도 오르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LG그룹주 내에서도 오늘은 조금 온도차가 있군요. LG전자는 괜찮지만 화학과 디스플레이는 밀리면서 지주회사 LG 역시 1% 정도 낙폭이 있으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도 오늘 역시 내림세를 이어갈 모양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1% 이상 밀릴 분위기고요. 기아차가 52주 신고가 경신했었던 것만큼 오늘 차익 실현율 살짝 나오면서 26,000원대 후반 정도에서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세계가 오늘 드디어 실적을 내놓습니다. 그런 가운데 약간의 조정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54만 원 정도의 장초반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0.7%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아침 13만 원을 찍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도 강보합, 두산중공업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NHN이 또 최근 들어서 급하게 좀 올랐었기 때문에 1% 정도 삼성화재와 더불어서 매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KTNG, 기업은행, 현대제철은 매수세를 받을 모양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코스피가 4포인트 정도 뛰면서 1728포인트까지는 올라가 볼 수가 있겠네요. 코스닥도 한번 짧게 분위기를 보죠. 네, 서울반도체가 3%가량 기관 매도세 때문에 큰 폭으로 내렸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또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인상을 오늘 아침 동시효과 상황에서 풍깁니다.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태움 모두 다 약보합지로 끝냈었는데 일단 SK브로드밴드와 태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또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와 소프트 신소재도 모두 보합 정도였는데요. 오늘 메가스터디가 그래도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눈여겨 보여줬었죠. 5% 가까이 올랐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렸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0.5% 상승이 더 나오면서 38,000원대 초반에 안착할 것 같습니다. CJ 홈쇼핑의 경우에도 나흘째 오름세를 이어갔었는데 오늘 만약 오르면 닷새째 오르는 셈이 되겠습니다. 네, 4월 10일 월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주말에 장중 11,000선 심리적 저항선을 터치했다라는 분위기 속에 우리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7거래일 만에 소폭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 오늘 시초가가 나쁘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 지수도 그다지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현재 코스피가 5포인트 상승한 1730포인트가 조금 못된 29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도 2포인트 뛴 514포인트에서 장을 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플러스가 들어오는군요. 85만 6천원 정도에서 끝이 났었는데 85만 7천원, 8천원, 한 2, 3천원 정도 오늘 아침에 더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빨리 좀 다시 반등을 해야 되겠죠. 55만 원 아직 못 되고 있는데 54만 8천원, 9천원까지 일단 올라와 봅니다. 현대차 정도만 유일하게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12만 5,500원 약간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은 플러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오늘은 1.5% 뛰고 있고요. 자, 동시효과 상황과는 달리 LG전자, LG화학, 그리고 LG디스플레이까지 모두 다 매수세를 받는 모습입니다. LG전자가 1.6% 이상 뛰고 있고 하이닉스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까지 포함했을 때 대형 IT주들 지난 금요일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SK텔레콤도 오늘은 플러스를 달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LG만 LG그룹주가 모두 다 감에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72,600원에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KT는 그러나 SK텔레콤과는 달리 약간 내리면서 46,950원 찍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2% 급등하는군요. IT, 자동차, 주도주가 약간 주춤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안주로 또한 부상을 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정유주죠. 127,500원까지 오늘 2% 급등이 가장 눈길을 모은다 하겠습니다. 신세계가 오늘 아침 일단 실적을 내놓게 되는데 말이죠.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약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조폭 오르면서 54만 3천 원 찍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롯데쇼핑 다 분위기 좋고요. 삼성전기가 13만 원에 도달을 못하고 0.4% 오히려 밀리면서 동시효과 상황은 약간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KTNG, 기업은행, 현대제철 모두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730을 막 넘겼습니다. 자, 장 열린 지 2분 지나면서 1,732포인트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 짧게 보죠. 서울반도체 역시 동시효과 상황과 비슷하게 1%가량 매물이 더 나오면서 44,000원대 초반까지 밀리고 있고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에 SK브로드밴드와 태움은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1%, 소드표 신소재가 또한 1% 정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오비즈 게임즈가 밀리지 않는 것이 참 눈길을 끄는데요. 오늘 강보합에 머물면서 38,000원대까지 일단 한번 찍어봅니다. CJ홈쇼핑 중국에 대한 성장성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좋게 보고 있죠. 72,000원에 오늘 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태광이 1% 이상 밀릴 뿐 전반적으로 또 빨간불 들어오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더 많다 하겠습니다. 에이스디지텍, SK컴즈부터 시작해서 루멘스까지 1% 이상, 심지어 루멘스는 오늘 3%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BHI도 1% 이상, 위메이드가 2.6% 급등한 가운데 KDC만 1.6%가량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31포인트입니다. 1,730선을 일단 아침 시초가에서 또한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는 이번 주 그리고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는지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원종혁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간 내 거래만 좀 봤을 때요. 정기 거래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좀 불안하다 했었는데 오늘 아침 다시 사주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코스피는 6.65포인트 상승한 1,73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15포인트 상승한 51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경제지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시장도 반등 마감하였고요. 이러한 영향을 받아 국내 시장도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소폭이지만 14억 매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많이들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심에는 환율도 있을 거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수급도 있을 텐데 기관이 일단 펀드 환매 압력에서 일단 상당 기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사줘야 되는데 말이죠. 일단 뭐 오늘 막 장이 열린 것이라 외국인들의 강도를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역시나 오늘 내진 이번 주 증시 전체를 봤을 때 좀 조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단기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실적 발표가 절정을 이루는 다음 주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의 2월 도매 재고 발표가 있었고요. 재고 확충을 통한 생산 증가가 기조가 좀 더 연장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국 또한 수입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 소비 진작 정책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는 기업 실적이랑 연결될 수 있겠고요.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이번 기업 실적에 대해서 더욱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적이 발표 이후 성장 모멘텀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재료 노출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실제로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까지는 주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수급을 예상하기 힘들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고 아직까지는 재료 노출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의 기조가 갑작스럽게 또 매수가 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매도 쪽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일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적이 우리 지수를 지탱을 해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1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사실 나오는 동안은 계속해서 뭐 그 선반영 때문에 밀리거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은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초반에는 1분기 실적이 중요하겠지만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동안 후반 가면 또 2분기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따라서 어느 쪽 실적이 더 중요한지 여부와 함께 어떤 업종이 또한 유망한지 주도주가 계속 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좀 세워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실적이 노출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1분기가 좋아 관심이 집중되겠지만요. 실적이 발표할수록
시장의 관심이 2분기로 넘어갈 텐데요. 특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해서 미국과 국내 기업들의 IT 기업들이 대표 종목들을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이 이들 업종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들 업종의 재료가 노출되고 나면 2분기 실적으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2분기 실적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규모면에서도 이번 모멘텀은 좀 둔화되지만 규모면에서 이번 1분기보다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일단 실적 호전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 수입이 좋아지고 있고 수입이 좋은 것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위안화 절상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들 그래서 우리나라들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위안화 절상 관련해서 원화 강세 수혜주도 계속 부각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IT, 자동차, 화학, 금융, 정유, 유통 등 수출과 내수 업종이 좀 골고루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장을 주도했던 IT와 자동차에 대한 시각이 중요한데요. 원화 강세로 인해 가지고 이 모멘텀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 IT 자동차는 원화뿐만 아니고 소비 확대의 최선호주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기대를 놓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락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IT 자동차 워낙 강세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할 필요가 없겠다. 계속해서 좀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었고요. 또한 실적 개선 측면에서 화학, 정유, 또 유통 이쪽 또 원달러 환율 하락, 그러니까 워낙 강세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SK증권의 원종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외환 시장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변수, 외국인들의 수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수로 이 환율이 떠오르고 있는데 환율이 1,120원대가 지난주 금요일 드디어 깨지지 않았습니까? 5원이나 하루 만에 빠졌는데요. 오늘 얼마에 출발을 하고 있나요? 네, 오늘 외환시장은 연저점을 돌파하면서 20전 하락한 1,118원에 시작한 후에 지금은 1,111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환율은 1,117원 70전까지 하락하는 등 연중 저점 수준까지 밀리다가 전일비 5원 10전 하락한 1,118원 20전에 마감했는데요. 당국이 개입에 나섰지만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매도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환율은 장중으로는 연중 저점을 갱신하지 못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2008년 9월 17일 1,116원 이후에 1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네, 자, 환율이 18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지금 밀린 상황에서 계속해서 역시나 우리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가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위안화 절상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절상에 대해서는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원달러 환율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염두를 해둬야 되나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위안화 절상 이슈입니다. 중국이 시장 기대대로 위안화 절상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나선다 하면 그 폭은 얼마나 될지가 관심입니다. 과거 중국의 위안화 절상 케이스로 봤을 때 절상 소식에 숏으로 더 밀고 가자는 심리는 발동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외환 움직임이나 수급 요인 등의 펀더멘털로 회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위안화 문제를 배제하고도 달러원 환율 하락 압력은 거셀 수밖에 없는데요. 주말에 유로존이 그리스에 3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5월까지 차환해야 하는 200억 유로에 대한 우려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로달러가 1.36선까지 올라왔고요. 이는 오늘 이래저래 숏 세력들이 자신감을 갖고 밀어버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은 일단 1,110원 밑으로 밀어보려는 시도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1,112원 장중 기준 1년 7개월 내 최저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마감 지수뿐만 아니라 환율 좀 잘 챙기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채권 시장 김종수 신임하는 총재가 이제 처음으로 주재한 금통위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는데 일단 커다란 채권 시장의 영향력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네, 지난 금요일 채권시장은 국고 3년물이 3.7%까지 하락했지만 금통위를 기점으로 외국인 국채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 금리가 반등했습니다. 국고 3년물은 3bp 상승한 3.77%, 국고 5년물은 오늘 입찰을 앞두고 미리 약세를 보이면서 8bp 상승한 4.43%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 선물은 외국인이 8,000계약 이상 매도에 나서면서 14틱 하락한 110.94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채 선물은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8틱 하락한 110.86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수급과 절대금리 레벨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채권 시장 강세를 전망하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일단 외국인 매도가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겠습니다. 환율이 연저점을 돌파하면서 환차 이놈이 크지 않아 이들의 한국물 매수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비록 금통위에서 김중수 총재의 스탠스가 명확하지 않은 데 따른 실망감에 조정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아직까지 금리 하락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고 역시나 가격이 밀리면 매수하는 것이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이 어쨌든 3분기가 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해도 하락룸은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오늘은 국채선물 22평선 지지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22평선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외국인 특성이 또 한 번 나타날지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당분간 채권시장은 향후 방향성을 사이에 두고 공방이 부딪히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채권시장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각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그리고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갖지요.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외국인이 안 팔아서 다행이다 싶긴 한데 지수도 못 가고 섹터별로 보니까 외국인이 아주 소폭이긴 합니다만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쪽을 사주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일단 최근에 단기적인 어떤 시장 흐름은 외국인 매매 동향의 상당 부분 초점이 모아지고 있고요. 이유는 3월 이후 시장 흐름이 어닝 시즌하고 외국인 순매수라는 수급적인 부분이 두 상승축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특히 어떤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외국인 매수가 상당 부분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에 대한 어떤 시장의 초점이 상당히 중요한 흐름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외국인들 매매 동향은 일단 순매수 기조를 지속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규모가 이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규모 자체는 다소 이전에 비해서는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지수가 강한 상승 탄력을 갖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장 초반에 좀 상승폭을 좀 확대하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 보합권 수준으로 다소 위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실적 시즌에 이제 본격 들어가는 오늘을 포함한 이번 주 증시 역시나 이렇게 좀 조용하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 국내외 시장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한국하고 미국 시장 흐름은 다소 조금 차이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긴 하는데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재료 노출 인식이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실적 발표에 따른 영향은 시장 자체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확산되기보다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개별 기업들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과 조금 다른데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노출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부터 알코아와 인텔을 시작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결과가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일부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 결과가 상당히 좋을 경우에는 시장 전체에 좀 미치는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은 일단 미국 증시 상승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 지속,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랠리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실적 시즌 효과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결과와 미국 주식시장 움직임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국인 매매동의 어떤 추가적인 매수세 확산 여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내일 밤에 미국에서 인텔의 실적이 나오는데요. 인텔 효과가 소위 말해서 우리 증시에까지 미치게 된다면 오늘 좀 빠질 때 IT를 못 사면 또 기회가 한번 지나갈 수도 있겠군요.
네, 일단 인텔은 이제 13일 날 미국 시간으로 13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인텔 실적 결과는 지금 지난해 4분기에 인텔이 그 분기 기준으로 2004년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지난해 4분기에 육박하는 실적 EPS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정 부분 IT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실제적으로 일단 그 인텔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국내 시장에도 IT주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미국 시장 역시 실적 발표 이전인 그 프리어닝 시즌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막상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더라도 시장 예상 수준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다소 좀 재료 노출 쪽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4포인트 뛴 1728포인트,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만 올라서 513포인트. 외국인이 사주고 있긴 한데요. 장 초반에 1730선을 넘기던 기세는 어딜 가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조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켓앤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